자, 반갑습니다. 오늘은 박시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박시전의 내용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을 강의할 계획입니다.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두 가지로 설정해 보았습니다. 첫 번째, 박시전의 구성상의 특징. 두 번째, 박시전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입니다. 박시전이 쓰여졌을 그 당시 조선 후기는 병자호란으로 인한 굉장한 충격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박시전이 독자들에게, 즉 조선인들에게 줄 수 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본 강의에 앞서 그 당시 병자호란이 조선인들에게 주었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. 자,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입은 피해는 임진왜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. 인질이나 포로로 끌려간 숫자가 수만이었고, 이후 청의 수도인 심양에서 거래가 된 조선인 노예가 60만 명이 넘었다고 했다. 그러나 무엇보다 청태종에게 당한 인조의 굴욕이 더 큰 문제였다. 7년 동안 외란을 겪으면서도 끝끝내 승리를 지켜낸 조선이었다. 그런 조선이 2달도 안 되는 전투 끝에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청을 군주로 모시는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으니 그 정신적 공황 상태가 오죽했겠는가. 잘 보셨죠? 이런 병자호란의 피해와 정신적 충격이 박시전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박시전의 구성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시전도 홍길동전과 마찬가지로 소설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. 소설의 전반부는 박씨가 이시백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한 시집살이가 주 내용이 됩니다. 당연히 갈등 공간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, 이러한 갈등이 아버지의 도술로 인해서, 즉 박씨의 얼굴이 박색에서 미인으로 됨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1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부를 우리가 가정소설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소설의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박씨의 활약상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갈등 공간도 사회, 즉 국가전 차원으로 갈등 공간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. 이러한 갈등은 박씨가 가지고 있는 비범한 능력에 의해서 병자호란을 승리로 이끄는 등의 갈등 해소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우리는 박씨와가의 영웅소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. 또 그다음 전쟁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설 우리가 또 군담소설이다 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박시전의 의의와 주제의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시전의 의의와 주제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봐두도록 합니다. 자, 먼저 박시전은 병자호란이라는 굴욕적 패배를 재구성하여 문학에서 남한민족의 치욕감과 패배감을 보상받아 정신적 승리감을 얻으려고 함이었다는 거죠. 앞에서 영상에서와 본 바와 같이 병자호란은 우리 민족에게 굉장한 굴욕적 패배감을 주었다라는 것이죠. 그런 부분들을 문학 속에서 승리로 이끌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대리만족을 주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여성 주인공을 설정하여 가부장적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때 당시 조선 사회에서 신분제도, 특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낮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. 봉건 사회에서 여성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은 이 소설은 개화나 박씨의 위치가 그 어느 주인공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이 여성들의 어떤 욕구를 반영해 준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,
어떤 인간의 능력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어떤 가치관을 비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. 특히 오늘날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와 관련해서 이 박시전이 갖고 있는 의점을 이와 연관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. 네 번째, 국난을 타개하지 못한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는 거죠. 소설 중간에 보면은 박 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김자점과 같은 지배층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만약에 박 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전쟁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. 특히 3번과 4번, 즉 외모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든지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는 이 두 부분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박시전이 가지고 있는 것과 연관시켜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좋은 토익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중에 혹시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술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러한 네 가지 의점과 함께 주제의식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의식은 청나라에게 우리가 항복한 그런 굴욕감과 그 고통에 대한 복수심의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. 자, 두 번째, 그런 박씨나 개화의 여성을 중점적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눌려 살았던 당대 여성들에게 정신적 위안감을 준다라는 두 가지 주제의식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 제재의 핵심 정리는 여러분들의 중간고사를 위해 선생님이 제공하는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먼저 갈래, 고전소설, 군담소설, 영웅소설,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가정소설이다 라는 부분도 말씀드렸죠. 가정소설이다. 그 다음 성격은 고전소설 일반적인 특징인 정기성과 어떤 비현실성, 허구성, 우연성도 있죠. 우연성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 소설 중간중간에 정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문 속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. 제재는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그 재주, 그 도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. 배경은 병자호란이고 인조 때 이런 부분도 여러분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죠? 주제는 전쟁 패배의 굴욕감 극복과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. 특징 세 가지.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. 두 번째,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서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죠. 세 번째, 병자호란을 겪은 패배의 굴욕감을 문학적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. 보상심리,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죠. 자, 이 핵심 정리도 잘 봐두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